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게 나왔지만 시장이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이어갔죠.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한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따로 움직이긴 하는데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담, 이런 부담을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이 부분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고 대형주들이 일부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좀 특이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제일 강하게 올라간 가운데 나머지 종목군들도 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종목 장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트럼프 임기가 임박한 이번 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추세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부터 이렇게 이어오는 흐름을 보면 약간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 종목군들이 나스닥을 방어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실감이 좀 덜 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미증시는 최근 들어서는 좀 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가 규제 완화,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게 잘못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추이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주 놓고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플러스 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만도 플러스 내고 있고 독일도 플러스 내고 있고, 이게 공통적으로 좀 수출이 경제에서, 또 제조업이 경제에서 비중이 좀 높은 나라들, 경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몇몇 국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미국은 약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종목을 보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가 지난주에 은근히 괜찮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근데 반도체도 엔비디아는 눌리고 마이크론은 올라가고, 작년도에 고전했던 반도체 쪽이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대체로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상위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작년에 부진했다. 상대적으로 뭐 에너지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다른 류의 어떤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엔터주가 후반부에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2차전지가 목요일, 금요일 요란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주간 단위로 보면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엔터주, 반도체,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금요일에 막 난리가 나서 뭐 또 이제 좀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주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하이닉스 선전하고, 조선주, 자동차가 이제 금요일에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제휴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로 보면 하이닉스와 조선과 자동차가 강했다. 뭐 그 외 종목군들은 뭐 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종목군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워낙 튀게 나왔잖아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10만 명 정도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팍팍팍 늘어나는 그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미국의 고용이 너무 세면 금리 안 내릴 거고, 그걸 넘어서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연준이 금리 내리는 건커녕 오히려 금리 올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업종에 좀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몇몇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허리케인 때문에 이때 보면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가 갑자기 뚝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지난달에 거의 다 컴백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높게 나온 걸로 보인다. 이런 어떤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원래는 23일에 걸리는데 이번에 28일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업률 조사하는 기간이 12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간에 실업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반부로 밀려서 추수감사절이 걸려서 그러니까 12월 조사할 때 추수감사절용 어떤 취업자가 확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좀 튄 거고 그 다음 달 발표되는 시기부터는 아마도 숫자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게 25만씩 매달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어떤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튄 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금리와 달러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막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보다 숫자 나오는 것 자체에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좀 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금요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9.5 정도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7%를 훌쩍 넘어가서 이제 4.8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이게 사실 4.8은 뭐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인데 일부 옵션 트레이더들은 지금 5.0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빠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때 이제 2023년도 저때 금리가 갑자기 막 치솟아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긴장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외국인들도 혹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 저때 2023년도에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막 5.0까지 올라가고 할 때는 그때는 금리를 올릴 때예요. 예, 금리 인상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더 올릴지도 몰라 막 이런 이야기 한참 나올 때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제가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전쟁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국제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지도 몰라,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잖아요. 이게 어쨌든 내렸죠.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 정세적인 불안은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렇게 크진 않고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거는 저때 당시에 금리를 올릴 거야 또는 중동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거야 이런 건데 지금은 지표가 좋아서 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거라서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빠지기도 하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거랑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경제가 너무 강해서 올라가는 거랑은 주식시장의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침체가 있는 상태에서 침체 걱정되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아예 그냥 하락장 비슷하게 빠질 수 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제가 너무 좋아서 올라갈 때는 그냥 거친 조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후자 쪽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좀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던 시기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매도 물량이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이번 주에 좀 정점을 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설문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저 응답이 확 올라가서 숫자가 튀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러니까 이거가 자극을 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자극하는, 금리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똑같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 달 수치를 잘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당별로 확 갈려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뭐냐면 트럼프 지지자들,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바뀌어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물가를 잘 잡아줄 거야 라고 해서 금리가 뚝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저 인간이 엄청나게 물가를 자극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게 확 올라가서 양쪽 어떤 지지자 성향에 따라서 확 갈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애매해요. 예, 저거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성향, 그다음에 선거 직후에 따른 어떤 좀 약간 감정이 들끓어 있을 때의 어떤 조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느냐, 경제 강황에서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경제가 강해서 올라가는 것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이게 빌미를 뭐 엄청난 대세 하락 쪽으로 가기보다는 앞서 표현드린 대로 좀 거친 조정, 그 정도에 좀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경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닐 때는 3달 동안 찌글찌글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경기 침체를 따라서 움직일 때는 이제 주식시장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올라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좀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변화가 생겼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다가 매도를 줄이다니 급기야 지난주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면 5거래일 있으니까 하루 평균 3천억.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지수 곱하기 억 원, 지금 2,500포인트니까 2,500억 이상이면 적극적인 매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3천억 원 매수가 평균 들어온 거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니까 매도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전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현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요. 근데 매수하는 종목을 잘 보니까 전차 군단,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쪽인데 작년에 매도 제일 많이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걸 채우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2곳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대만,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대만은 같이 엮을 수 있는 건 또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고 해당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에서의 일부 수출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 수출 데이터는 또 우리나라 테크 지수하고 비슷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마 대만도 그거하고 민감하게 갈 거예요, 민감하게. 그래서 아마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어차피 이후에는 좀 실적이 턴하는 날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으로 좀 미리 움직인 게 아닌가 갖다 붙이자면 이런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뭘 샀나 좀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딱 이거다 싶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이제 찾아보면 엔터주가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피팅주가 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종목 내에서 골라담기,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종목 내에서 좀 골라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저는 이제 기관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주에 수급이 좀 왜곡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옵션 만기 영향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확 들어온 게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좀 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로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 쪽의 종목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 매도 쪽은 이제 알테오제, 뭐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하여튼 이카켐바이오 이런 것들 이제 시총 굵기가 좀 굵은 어떤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다. 근데 어쨌든 기관은 지난주에도 일부 로봇 쪽하고 반도체 쪽에 공을 좀 들인 게 티가 났거든요. 그래서 요 기조가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면 PSK 홀딩스는 작년도부터 이미 기관들이 좀 빌드업한 종목이었는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지난주 주간으로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에 이상 급등을 했다가, 저 급등할 때 하나의 방법이, 제가 그때 바로 특징주라서 그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매수했는지를 빨리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잡힌 거라서 저게 호재 쪽보다는 그냥 수급 쪽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장담을 못하니 혹시 살펴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로 보여지거든요. 메리츠치 않고로 갑자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확 돌아서 어쨌든 그 왜곡된 거를 딱 빼내고 나서 보면 지난주에 플러스가 어쨌든 났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막혀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추세가 역부위로 확 꺾여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횡보. 그러니까 이건 알테오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내고 있는 모습이고, 엔터주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놀고 있다가 한 번씩 일하는, 한참 놀다가 한 번씩 가서 일하고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일하는 게 이제 엔터주의 특징. 그러니까 뭐 종목들이 다 유형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번 주 한두 개 정도는 또 자리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치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란으로 아예 비워놨는데,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뉴스가 요일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로 좀 변수인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뉴스를 언급하는 건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자, 일단 국채금리 올라간 거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ADR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ADR이 좀 높은 시기라고. 근데 그때 이제 일단 과매수권은 지나갔어요. 예, 과매수권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단계.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은 적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과열권은 지난주 금요일로 벗어났어요. 예, 벗어났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높은 이번 주는 계속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이라서 이제 좀 빠르게 과열이 쉽게 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다고 막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나는 시점은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기관들 수급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환경, 주말에 미증시가 그렇게 빠지고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달러가 그렇게 초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주면 이건 진짜 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일 우리가 불편해했던 게 이제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가는 거다, 사주는 거다. 지금은 짜장면 정도가 아니라 막 엄청난 회식을 해준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돌아온 거다. 예, 완전히 돌아온 건지. 이러면 시장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시장이 초기에 확 올라갈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기관이 종목 주도권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의 1월 상승률, 작년도 연간 상승률하고 좀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게 자동차가 금요일에 올라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좀 올라간 편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데, 두 자릿수 올라간 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로봇 쪽이었거든요. 근데 로봇 쪽은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양시장에서는 이제 메인이 되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주에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주 후반부터는 이제 예탁금을 봐야 되고, 그 전까지 예탁금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저거는 지난주에도 막 이게 무슨 머니무브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이제 빠져나갔어요. 예, 연말에 일시적으로 예탁금에 잡혔던 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지난주 주말부터 집계되는 데이터부터는 이제 진짜 예탁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늘어나는 조짐이 있습니다. 근데 주초에 저는 이걸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입이 되면 코스닥 쪽에서 의외의 종목 장세가 또 만들어질 수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60조가 되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주목하냐면, 미국이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이 안 좋은데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습니다. 미국이 안 좋고 한국도 안 좋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에 투자하던 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사야겠는데 연초에 보니 괜찮네 라고 해서 자금이 컴백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 데이터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B 쪽으로 가느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예탁금 주의는 집중적으로 당분간 매일 제가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